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또 여전히 알마낙입니다. 그 알마낙을 실제 파우더에서 느낌이 어떤지를 궁금해 하신 분들이 꽤 많고, 매장에 오셔서도, 그리고 저한테 DM으로도,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몇 분들이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자, 최준규 라이더가 지금 일본을 갔다 와서 뭐 좀 있으면 며칠 후에 다시 또 아사히데케 쪽으로 다시 트리러를 나가긴 하지만, 일단 타본 느낌을 좀 전달받기 싶어서 시간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급하게 섭외를 해서 무조건 나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최준규 라이더. 안녕하세요. 자, 잘 갔다 왔지? 네. 이번에 2번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아, 진짜? 네. 거기. 뭐 한국 끝나자마자 바로 나갔다는 소리네? 네. 그 이제 촬영하고 거의 다음 주쯤? 그 다음 주쯤 갔으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볼컴 촬영 때문에 이제 가고 한 번은 이제 개인으로 이제 니세코랑 그 근처 홋카이도 쪽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에 알마낙 갖고 나갔었잖아. 네. 파우더에서 지금 어때? 이게 지금 이제 세팅을 보면은 그 전에 제가 프리스타일 세팅을 했는데 지금 이제 프리라이드 세팅을 바꿨어요. 프리라이드면 뒤로 셋백이 네. 빠지는 거지, 원백이. 네네. 거기에 이제 프리라이드로 이제 권장하는 이제 셋백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맞춰서 타는데 일부러 첫날은 그냥 프리스타일로 해놓고 타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프리라이드로 바꿔서 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프리라이드로 하면 노즈가 더 길어지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프리스타일로 탈 때는 사실 이제 좀 편한 파우더 타기 좀 편한 그냥 프리스타일 보드의 느낌. 딱 그거였어요. 그러면 네가 보통 갔던 네. 데가 그 눈의 깊이가, 왜냐면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도 네. 그 스키장마다, 그리고 네. 또 아웃바운드에서 많이 들어가야 또 깊은 눈이 나오는 데도 있고 네네. 뭐 이렇잖아. 네. 환경이 좀 틀리니까. 네. 그러니까 네가 보통 탔던 그런 데는 그럼 어느 정도 깊이인 거야? 그 이번에 카와바 그 촬영 갔을 때는 한 무릎에서 트리 쪽은 이제 허벅지 정도 됐고, 깊었네. 네. 그다음에 이번에 니세코 일정 중에 제일 많이 왔을 때가 그 모이와 갔을 때인데 모이와 갔을 때도 한 무릎에서 허벅지 딱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무릎에서 허벅지만 돼도 솔직히 골반 빠지는 느낌이잖아, 거의. 그죠? 느낌상으로는. 네. 뭐 속도 붙이기도 솔직히 힘들고, 네. 속도를 유지해서, 물론 경사가 있어서 네. 뭐 슬랄럼이 되긴 하지만 네. 이게 조그만 완사를 만나면 그죠. 솔직히 펌핑 없으면 맞아요. 무조건 묻히는 능이잖아, 그런 그죠. 능이. 그래서 그 뭐 무조건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알마낙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건 한국에서 충분히 타고 세컨으로 파우더에 갖고 가서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주 포맷이었잖아. 네. 우리가 느끼기도 그랬고, 그때는 또 아무도 이걸 갖고 파우더를 탔던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근데 너는 그때 형하고 통화했을 때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고 파우더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네. 그 한국에서 타시는 분들이, 알마낙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 이게 지금 이제 해외가 열리고 나니까 네. 해외에서 편하게 탈 수 있는지의 관건. 더군다나 그 니세코 플레이스 같은 경우가 네. 가격대가 또 얘랑 비슷하잖아, 또 50만 원대. 니세코 플레저. 응. 근데 걔도 그 완전한 그 파우더에서 약간 서핑처럼 타는 느낌의 데크잖아, 그렇죠. 걔는. 근데 일단 얘랑은 또 그 스노 서프에. 근데 얘랑은 또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일반 분들은 그냥 딥파우더에 들어가면 다 그런 거 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요걸 파우더에서 탔을 때의 뭐 간단한 느낌이랑, 그리고 어느 정도 눈에서 어떻게 타는 게 이 데크를 재밌게 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일단 첫 번째 아까 프리스타일로 세팅해서 탔을 때는 그냥 이제 좀 파우더에 특화된 프리스타일 모드 딱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리라이드 세팅으로 하니까 이게 그 조금 밀었는데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엑스카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다루기 편하고 가벼운 엑스카베이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또 얘도 볼륨 시프트의 성향이잖아요. 보드 자체가. 그러니까 계속 알아서 띄워주는. 네. 그러니까 따로 내가 펌핑을 인위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부력이 나온다는 거죠. 프로틴이 네. 된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게 알마낙 보면 이렇게 테일 쉐입 쭉 보면 네. 이렇게 살짝 컨택 포인트에서 빠지는 네. 쇼벨이라로나? 네, 라인, 그죠. 요 라인 쪽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데가 네. 그 엑스카베이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렇게 주걱처럼 만들어져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얘는 거기서 이렇게 깎여져 있잖아. 네. 약간 꼬리처럼. 네.
그럼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테일 스윙이 나오거나 눈에서 빠져나올 때의 느낌이 조금 더 경쾌한가 이런 게? 좀 더 저는 간섭이 좀 덜하긴 하나? 덜 밟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테일의 모양이 나는 그것과 되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사람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어쨌든 엑스카베이터보다는 덜 헤비하잖아. 무게도 그렇고 그죠. 볼륨도 그렇고 훨씬 더 라이트하니까. 그죠. 근데 얘 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아주 뭐 진짜로 깊은 눈 타시고 뭐 솔직히 무릎 이상 눈에서 막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네. 본인들이 알아서 장비 선택해서 그죠. 타실 수 있을 만큼의 네. 레벨이 돼야 그 정도 눈에 들어가니까 네. 그렇다고 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릎 아래쪽 네. 그러니까 발목에서 무릎까지 정도 오는 눈은 이제 일반 분들이 경험하기도 괜찮은 눈이잖아. 네. 가이드만 있고 뭐 대충 후경만 좀 주면 그래도 네. 보드가 쓰진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타는 데에서는 괜찮은 거야? 그쵸. 이게 그런 범위로 봤을 때 눈이 안 왔을 때부터의 범위로 봤을 때 그 범주가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치 범용성이 네, 진짜 깊은 눈에서 타기도 좋고 이게 제가 주로 거의 엑스카베이터로 파우더를 많이 탔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엑스카베이터는 조금 경사면이 너무 제가 또 엑스카베이터를 짧게 타지 않고 그냥 많이 짧게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길게도 안 타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눈이 너무 많은데 경사가 없을 때 이게 좀 턴이 뻑뻑하다 그래야 되나? 눈이 약간 잡고 있는 듯한 느낌 말하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상체 피보팅을 좀 더 많이 해야지 이게 보드가 쑥쑥 따라오는 느낌. 그치 상체 액션이 커야 이제 네. 밑에 다리에서 따라오는 느낌 되니까. 진짜 물에서 타듯이 그런 느낌인데 얘는 확실히 가벼워요. 그런 느낌에서는 한 턴 한 턴 자체가 되게 그 라이트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쉽고 샤프하게 돼요. 그러면 컨트롤. 그 일반적인 그 파우더의 나무 경험이 잡으면 많지 안 돼? 않으신 분들, 네. 물론 나도 마찬가지지만 네. 형도 뭐 깊은 눈에서 막 가이드 두고 막 꼴창을 막 하고 이런 적은 없으니까 네. 보통은 뭐 발목에서 무릎 정도? 네. 그리고 많이 빠져봐야 뭐 무릎 이상만 넘어가도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노즈 다이브가 돼버리니까. 네. 근데 그런 보통 형 정도의 실력이 되는 잘 네.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타기에는 괜찮은 거네 그러면. 네, 그쵸. 결론은.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이런 류의 데크들이 없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 데크 하나로 이제 한국에서 타시다가 이제 해외를 한두 번 나가보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요거 갖고 해외 나가서 타고 다시 네. 또 한국 들어와서 또 한국에서 타고 네. 그럼 되겠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 보니까 해외 쪽에서 좀 구력이 좀 된 고인물들은 데크를 좀 더 길게 타는 것 같더라. 네, 저가 이번에 그 볼컴 촬영 갔을 때도 그 쿠야쿠부타라고 이제 볼컴 거기 볼컴 재팬 이제 프로 라이더 있는데 그 스톰프도 이제 일원이고 하는데 그 친구 보드 같은 경우는 테일이 거의 없어요. 아, 네, 테일이 거의 없고 노즈도 그게 넓은 볼륨 시프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제 얄쌍하게 생긴 긴 거. 네, 제가 뭐 그 친구 오래 알던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보니까 거의 대사면. 그 제가 막 하쿠바 이제 높은 산 그런 데서 쏘고 막 그런 용도로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저희 이제 그냥 슬로프 올 때도 그냥 그 보드를 갖고 왔는데 되게 편하게 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은 게 그 정도 구력되면 사실 뭘 타도 잘 타요. 그건 또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사면 슬로프 타던 사람들은 일단은 시야에서 가다 이렇게 보면 돌이나 진짜 아니면 이렇게 막 높낮이로 뛰어내리고 내가 먼저 이런 가볼게. 뭐 점프들이나 형, 이런 계속. 것들에 대한 거부감만 없으면 솔직히 대사면은 시야에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잖아. 우리가 그죠. 흔히 그냥 리프트 안에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왔다 갔다 할 때는 아웃바운드 조금만 나가도 뭐 나무까지부터 시작해서 나무 사이로 피해야 게 많이 그렇지, 그렇지. 시야에 가리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라인을 내가 한 타이밍을 놓쳐도 뭔가 부딪히거나 할 수 있는 장애물이 아예 없잖아 대사면은. 대신 대사면 정도 탈 정도 되면 네. 벌써 보드 구력이라든지 그죠. 실력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니까 뭐 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유행이긴 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긴 보드들 물론 그러니까 볼륨이 작은 보드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스타일 보드처럼 생긴 옛날에 뭐 캐논이나 이런 보드들처럼 네. 그런 보드들은 얄쌍하고 기니까 그런 것들은 부력을 못 받으니까 길게 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일반적으로 요즘에 보면 추세가 보면 전체적으로 좀 긴 거를 좀 타는
라이더들이 꽤 있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롱피쉬가 아닌 모델을 롱피쉬가 아닌 일반적인 파우더 보드를 길게 타는 애들이 좀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드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거를 이제 그것만 보고서 나도 무조건적으로 길게 타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길면은 실제로 힘들거든. 그렇죠, 컨트롤 그렇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넘김도 둔하고 네. 확실히 이게 테일에서 빨리빨리 안 빠져나오니까. 경사가 엄청 심하지 않는 이상 그치. 컨트롤이 힘들죠. 네, 그거 같은 경우는 그거를 타는 이제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들은 잘 타잖아. 프로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인들은 나보다 잘 타는 사람 그리고 그 잘 탄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들 걸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왜냐면 내가 그걸 아직 접해보지 않았던 건데 어쨌든 그걸 접해서 이름 있는 사람들 걸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레벨이 올라오고 우리가 흔히 눈뽕이라고 그러잖아. 해외 가서 눈도 좀 많이 밟아보고 하셨을 때 그 후에 본인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조절을 하는 게. 처음부터 긴 데크로 어렵게 시작하실 필요 굳이 없어요. 왜냐면 그 나가서 탈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잖아. 뭐 맞아요. 2박 3일이든 4박 5일이든 하면 거기서 앞뒤로 하루씩 까먹고 나면 네. 실제로 타는 건 하루나 3일 이 정도잖아, 보통. 네. 그래서 실력대가 높아지면은 그냥 보드의 쉐입이나 길이는 개인의 취향이 되는 맞아, 건데 맞아. 그게 아니면은 왜냐면 사실 뭐 우리 내추럴 셀렉션 보면은 막 미켈뱅이 170짜리 커스텀 타고 나오고 아, 그 미친 거지, 그건. 뭐 세이지 같은 경우는 정 사이즈의 안티도트 타고 나오는데 뭐 이번에 보면은 장난 아니었잖아요. 미쳤더라,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냐. 세이지 같은 경우는 안티도트 갖고 그냥 걔는 파크 타던 데크 사이즈 그대로 네, 그대로 타요. 그냥 타더라. 네. 와, 근데도 와, 안 빠지고 잘 타더라, 걔. 그 스탠스 각도는 조금 바꾼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알마나 이제 이번에 타면서 느낀 게 오히려 그런 걱정도 해요. 이거를 파우더를 아예 일반 디렉셔널 모드, 20보드나 디렉셔널 모드로 안 타본 사람이 이걸로 파우더를 입문해 버리면은 컨트롤이 진짜 너무 쉬워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너무 쉽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모드를 탔을 때 오히려 어려울 좀 수 있다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어. 우리 해머나 이런 거 탈 때도 쉬운 네. 데크 권해줘서 네. 쉬운 데크로 이제 컨트롤성이 늘어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깨뽕 올라간다 그러잖아. 네. 어깨뽕이 이렇게 딱 올라가. 그러다가 네. 어려운 데크 딱 주잖아. 네. 그럼 자괴감이 그냥 땅바닥을 찍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가 네. 보네. 네, 컨트롤이 진짜 너무 쉬워요. 근데 그건 있어. 어차피 우리가 선수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형은 손님들한테 그러거든. 아니, 편하게 탈 수 있는 보드 있으면 이게 편하게 타고 네. 그 데크가 질리면 또 편한 다른 데크를 돈 주고 사라 그냥. 네. 어차피 내 돈 주고 나 즐겁자고 타는 보드인데 굳이 막 뭔가를 정복하려고 자꾸 이러지 마시라고 네. 그런 얘기 해드리거든. 어쨌든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파우더 경험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 알만학으로 쉽고 편하게 타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 데크를 갖고 파우더를 타본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파우더에서 어떻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알마낙으로 올 시즌에 한 2월쯤부터 탔나요, 제가 이거를? 그치. 다 타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키커, 그치 이제 파우더까지 다 네, 들어갔으니까 뭐 파우더 이런 타고 거, 했으니까. 라이딩도 해보고 했으니까. 근데 조금씩 이제는 그 가성비 좋은 데크를 떠나서 거의 가성비라고 뭐 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손님들도. 네. 왜냐면 50만 원, 60만 원대 이 정도 컨디션 갖고 있는 데크들을 찾기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내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거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세컨으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세컨을 시즌 중에서도 국내에서도 타는데 무리 없고 이런 류의 데크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뭐 제 컨텐츠에 그 뭐 댓글이나 저한테 DM 보내시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 좀 요게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최준규 라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라이더가 할 때 실제로 타보고 또 저한테도 바로 탄 날 일본에서 바로 카톡을 보내서 형 생각보다 컨트롤성 되게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편해요. 이렇게 카톡을 보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또 부랴부랴 섭외를 했습니다. 또 언제 나가냐? 저 일단은 이번 주 일요일로 방만 예약 걸어놨는데 그냥 예보 보고 어디로 나가는 거야? 아세이 탈게요. 아사데게. 네.
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안 나가고 좀 일정을 조정해서 네, 저 같은 경우 예보가 딱 왔을 때 그 좀 비싸더라도 코앞에 직전에 예보가 안 바뀔 때 딱 가는 편이라서. 그래 어차피 너야 뭐 번 돈하고 뭐 시간과 영혼을 다 갈아 넣고 있으니까 지금 파우더에. 네.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또 바쁜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그래서 왜냐면 내가 뭐 타봤으면 뭐라고 하겠는데 시즌에도 솔직히 뭐 너도 알다시피 형이 뭐 막 데크들을 막 타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전처럼 막. 그치. 야 최근 10년 동안 보드 탄 게 50번이 안 돼. 원래 겨울이라는 사람이 보드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형 예전에 보드 진짜 열심히 타고 보드가 좋아서 이 바닥 들어올 때는 네. 그래도 막 너도 알다시피 막 진짜 스프링 때까지 진짜 파크 막 겨우겨우 붙여가면서도 우리 막 버티고 막 이랬었잖아. 네. 근데 지금은 뭐 아예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니까 네. 좀 안타깝긴 하지. 물론 나이 들어서 뭐 옛날만큼 못 하기도 하고.